요즘에 또 엄청나게 빌라 다세대로 유도해가지고 누가 많이 사고 있어요? 2030 영끌수요들. 빌라 다세대 사든가 아니면 수도권 외곽으로 사든가.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대출 규제 피해서 다세대 빌라 거래량이 급등했다. 대출 규제 피했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가 급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전세난 때문에 매입 경쟁이 불붙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출 규제 언제부터 됐는데. 그리고 거래량 추이, 다세대, 연립, 거래량 급등하고 있죠. 제가 급등의 뜻을 잘못 알고 있나요? 줄어드는 게 급등이 맞죠. 전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물론 20년은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대출 규제 언제 심해졌어요?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심해졌죠. 2017년에 6.19 대책이랑 8.2 대책 나왔고 여기에 추가로 2018년에 9.13 대책 나왔죠. 2019년에 12.16 나왔죠. 대출 규제 점점 더 강해졌으니까 이미 급등했어야 되는데 급등은 개뿔. 그죠? 급등이란 말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뭐 전세난 빌라 매입 경쟁 불붙었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 사세요 하려고. 막부모든 전세 상승 여파에 실수요자 중저가 빌라 매입한대요. 파는 사람 누군데? 다 거짓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어디서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염두한 투기 심리가 있다. 어디서는 실거래 중심으로 신축 빌라 분양 거래가 늘었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자, 1억 미만의 매물은 어떻게 된다? 다주택이더라도 1% 그대로 유지한다. 취득세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사기 좋으니까 빌라를 산다. 한쪽에서는 실거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전세난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말하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거래량이 늘었고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실거주가 신축빌라 샀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고 있는 거죠. 사실상 둘 다 정확히 연관된 지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 거래량이 늘었다. 얘 때문에 늘지 않았을까? 요거 때문에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뭐예요? 다주택자들 빌라 좀 사주세요. 이야기하는 거고 요 이야기는 뭐예요? 실거주들 전세 나니니까 빌라 좀 사주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말이 달라서야. 사실상 뭐예요? 실거주보다는 이쪽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 경매도 절반이 빌라다. 경매가 빌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다? 강서구. 제가 어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화곡동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천구, 여기 신월동, 이런 데가 빌라 천지다. 근데 다주택자 규제 강화한 여파 때문에 강서 양천 빌라가 경매로 쏟아진다. 이 얘기면 뭐 다주택자들이 샀다는 거네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거 보면은 보금자리 위험받는 서민들이래요. 다주택자 규제를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다주택자 규제하지 마라. 이런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 규제 풀어라. 근데 과연 이게 다주택자 규제 강화한 여파 때문이냐? 빌라 경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저런 거 진짜로 언론에서 더럽게 쓰는 거죠. 규제 풀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다 맞추고 있다. 오히려 취득세 규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빌라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빌라 가격도 떨어지고 실수요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사실상 빌라 업자들 되게 많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따지면 쏠쏠하게 언론에 홍보비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엔 이제 대형 빌라 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만들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다? 왜 강서 양천에 많이 나왔다? 강서 양천에 뭐가 많기 때문에? 바지 사장이 많기 때문에. 바지 사장 뭐예요? 말만 사장인 거죠. 건축지는 당연히 집을 빨리 팔아야지 손해가 적죠. 왜? 보통 빌라 다세대 어떻게 지어져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파는 게 아니라 단독 혹은 다가구를 밀고 새롭게 빌라나 다세대를 만드는 거죠. 그럼 보통 이 건축주들이 어떻게 된다? 빌라 업체에서 사서 만들 수도 있지만 뭐 거기 살던 사람이 직접 만들 수도 있죠. 결국에는 1주택을 밀고 다주택으로 만든다. 다주택 같은 경우는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세금이 붙죠. 거기다가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되죠. 돈도 많이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 내고 이런 거 불편하니까 빨리 팔아서 털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양 대행사나 중개업자, 임대사업자에게 줄 웃돈, 즉 리베이트를 붙여서 분양가를 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은 요 중에서 못해도 3, 4천 정도는 리베이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괜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다. 제가 빌라 이런 거 까면은 아파트는 더 심한데요. 아파트는 그만큼 자료 공개가 덜 되잖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 자체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집이 뭐 10채가 있다. 10채를 분양이든 전세든 가리지 않고 받는다. 그래서 뭐 R을 10개를 준다. R 10개라는 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은어예요. 그랬을 때 분양을 누가 받는다. 그러면은 이 분양 받은 사람 데리고 온 중개업자나 혹은 대행사에게 R을 주죠. 그러면은 분양을 데리고 오면은 R 10개를 그대로 주고 전세를 데리고 온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다. 2억짜리 집인데 분양 데리고 오면 그냥 2억에 분양해요. 전세 데리고 와도 2억에 전세 내놔요. 그래놓고서 알을 이쪽에는 한 7개만 준다. 여기 데리고 온 사람은 실수요자한테 판 사람은 한 10개 주고, 그럼 이 3개는 어디다 파느냐? 바지 사장한테 주는 거죠. 전세를 세입자를 놓으면은 건물주가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부담되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한테 한 300 정도 주고 떠넘겨 버린다. 그럼 바지 사장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만 한 거예요. 10채 하면은 3천 벌죠. 100채 하면은 3억 버는 거예요. 그래도 갭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책임이라도 져주려고 하고, 안 되면 경매 내놓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대부분인데, 바지 사장은 처음부터 나간다고 하면 경매 내놓을 생각으로 받는다.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세금으로 압박 들어오면 그냥 공매 내버리고 어차피 자기는 손해볼 거 없다. 리베이트만 벌려고 했던 거니까.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지 사장 형태죠. 자, 그래서 바지 사장 보면 어때요? 강서구 갭투기 큰손 아니고 바지 사장이었죠? 한 명 때문에 뭐 400억대 피해, 200명이 넘는 세입자가 4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1년 동안 파헤쳐봐서 홍치해봤더니 뭐라 그래요? 사실상 바지 사장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전세금, 그 다음에 매매금 차이가 깡통 전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차익을 누구한테 입금했다? 다른 사람한테 또 입금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불법적인 거 저지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 강씨는 바지 사장일 뿐이었다.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들이. 입주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 황당한 무갭투기. 예를 들어서 분명히 건물주랑 계약했어요. 세입자는 건물주랑 계약하고서 나중에 뭐 집주인 뭐 댐댐이를 보고서 판단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한 명이 아니다. 세입자 2~3명 들어왔는데 건물주랑 다 계약을 했는데 입주 때 딱 누구랑 바뀌어요? 바지 사장으로. 그리고 건물주는 빤스런을 하죠. 그러면 이 세입자들이 나중에 돌려받을 길이 있느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갭투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부터 구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떠넘기고 빠지는 것이 무갭투기다. 즉 바지 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빌라, 특히 집주인 없는 거 전세 계약 받아주는 데들 있잖아요. 그거 다 바지 사장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빌라 업계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빌라 업계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지 사장한테 다 떠넘기고 털고 빠지려는 거예요. 결국에 그 피해는 다 누가 본다? 세입자들이 본다. 그런데 저게 무슨 실수요들이 매수를 한 거고 1%의 취득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한 거고 이따위로 이야기하고 있냐. 거기다 거래량 어떤 식으로 늘어나. 지금 근데 이 와중에도 어떤 업자, 예전에 저희 한번 저격하다가 한번 두들겨 맞고 가신 어떤 분, 재개발 엄청 좋아하고, 그분 뭐라 그래요? 10억짜리 아파트 사나 1억짜리 아파트 사나 1년의 과정을 똑같고 뭐 작은 걸 구입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작은 빌라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니, 남들은 리베이트 받으면서 사는데, 그쵸? 바지 사장들은 리베이트 받으면서 사는데 왜 이런 거 작은 빌라를 사라고 할까요? 바지 사장이 많다. 저거 결국에는 다 경매로 터져 나올 것이다. 경매 아니면 공매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입자한테 돌려줄 생각 없다. 세금 나오면 세금 낼 생각 없다. 그렇다면은 저거 다 경공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왜 빌라 사라고 그래요? 그것도 남들은 돈 받으면서 사는 빌라를, 작은 빌라를 통해서 소규모 갭투기 하래요. 이거 빌라 신축 아니라 구축 빌라도 쏠쏠하게 나오거든요. 알이. 아예 소형 아파트를 사라고 하면 말을 안 할까? 빌라 사라고 한 때부터 딱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저 사람이 기획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기획부동산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차익 챙겨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때요? 저런 식으로 오래된 빌라를 팔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책임지고 2주 안에 팔아준다. 그러면서 2억 3천만짜리 집을 내놓은 것을 2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 매질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2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서 2천만 원은 자기들이 먹고 나르겠다. 즉 세입자를 구해놓고서 지금 뭐 전세 대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빌라 세입자를 비싸게 구해놓고서 그 다음에 보통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작은 빌라부터 시작하세요 해서 다른 사람한테 털어넘기게 되면은 요 차익 2천만 원에서 바지 사장 구하면은 그래도 한 몇백은 줘야 될 거고, 저런 사람 구해놓으면은 다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 사람이 저랬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분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 빌라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엔 세입자들은 전세금 돌려받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아까도 그 200채 중에서도 못 돌려받은 게 한 200명이고 한 200명은 전세 보증보험 해가지고 받은 거에 한 400채 넘었어요 원래. 근데 전세 보증보험사도 못 돌려받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 그거 다 경공매로 쏟아져 나오겠죠. 빌라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 저기 들어간 전세입자들 지금 이 차익 2천만 원 먹고 얘 좋은 일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계약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의자가 아니라 악의의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결국 가장 피해보는 건 누구다? 세입자. 자,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요 지금 무갭투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보면은 빌라 같은 경우 공시 가격 150%로 해가지고 설정해서 전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고가 유발될 것이라는 거죠.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고 유발이라는 거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경매예요, 경매. 근데 바지 사장이 언제부터 있었다? 이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2019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겠다 마음 먹기 시작하게 되면 경매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서울도 무갭투기 확산하고 있다. 허그 전세대출 부작용 때문에. 그러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빌라를 중심으로. 사실상 아파트가 무갭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빌라로 들어가는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예전에는 내 집 마련으로 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에는 빌라를 안 팔린다는 거 아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빌라에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아파트 사야지 대출 껴가지고 이런 생각 들어가고 있다가 다시는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임대차 분쟁의 97%는 어디서 나와요? 보증금 3억 미만의 주택에서 나온다. 자, 임대차 3법 때문에 분쟁 엄청나게 늘어나고 집주인이랑 임대인 임차인이 엄청나게 싸운다. 근데 보면은 어디서 나와요? 3억 원 미만 주택.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 보유한 여기서 몇백 건 나온 거죠. 어디서 많이 나온 거다? 지금 임대차 분쟁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는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분쟁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디서 많이 나왔다? 보증금 미반환. 지금 전세가 오른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영끌 계속 유도하고 있죠. 영끌 하고 싶은데 전세가 안 빠져요. 바지 사장이니까. 아, 내가 지금 1년 전에 집 샀으면 2년 전에 집 샀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전세 빼고 집 살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바지 사장 놈 때문에 못 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분쟁들이 요즘 다 터져져 나오는 거죠. 대부분은 뭐다? 3억 원 미만. 그렇다면은 지금 뭐 아파트나 뭐 이런데 보증금 3억 미만 얼마나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데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다가구 다세대 빌라. 그런 데는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문제가 커지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일단은 전체 총량이 증가했고 임대차 3법을 까야 되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분쟁이 있다. 그런 악의적인 사례들만 골라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다. 왜 지금 서울 전세가 3억 이하인 데가 어딨냐 막 이러면서 기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결론, 지금 빌라 갭투기 절대 하지 마세요. 요거 누구 배불려 주는 거다? 업자 배불려 주는 거다.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한 몇백 주는 거 그것까지 지가 먹으려고 빌라 갭투기 유도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 결국에 폭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빌라 전세 보증보험 여부 꼭 확인해야 된다. 보증보험 안 되는데 되게 많을 거예요. 보증보험이 안 되면은 계약서에 아예 넣으세요. 보증보험 안 될 경우는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 취소한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 조건으로 해라. 빌라는 팔리지도 않고 많은 바지 사장으로 인해서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난 평생 실거주 할 건데요. 평생 실거주 하시더라도요. 지금 막 저런 업자들한테 막 몇천씩 넘겨주고 실거주 하는 것보다는 그거 그래도 적어도 1, 2년 연봉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서 경매 쏟아지고 나면은 그때는 신축 빌라도 분양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때 분양 받으시면 된다.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건설사처럼 막 이렇게 완전히 뭐 책임져주고 이런 거 없으니까 진짜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